안녕하세요. 오늘은 피동 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피동 표현과 연관하여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동 표현 그리고 인용 표현까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피동 표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피동 표현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여러분들에게 유의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영어에서 수동태와 능동태를 많이 배우다 보니 간혹 친구들 가운데서 피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수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문법 범주에서는 피동과 능동이라고 얘기를 하지 수동과 능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피동과 능동은 이미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잘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죠. 피동과 능동은요, 기본적으로 주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피동은 기본적으로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당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능동은 주어가 자기 힘으로 동작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하겠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벌이 은주를 쏘았다. 이때 주어인 벌이 어떻습니까? 다른 주체에 의해서 당하나요? 자기 힘으로 동작을 하나요? 자기 힘으로 동작을 하고 있죠? 따라서 이것은 능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은주가 벌에게 쏘였다의 문장을 놓고 본다면 주어인 은주가 자기 힘으로 쏘인 게 아니죠. 은주가 나 벌에게 쏘이고 싶어. 벌에게 쏘이니 좋아. 이럴 사람은 없죠. 기본적으로 은주의 의지와 상관없이 벌에 의해서 다른 주체에 의해서 쏘였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수동 아니죠. 수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얘기됩니까? 피동. 자, 우리나라 말을 배울 때는 우리나라 문법 용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피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피동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동을 실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파생적 피동, 그리고 잠시 후에 다룰 통사적 피동 두 종류가 있습니다. 파생적 피동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면서 실현하는 방법인데요. 자, 오른쪽에 있는 예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능동의 요소들을 생각해 본다면 벌이 쏘는 거죠. 그리고 경찰이 범인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바람이 문을 여는 것이고 엄마가 아이를 안는 것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능동에 해당하는 쏘다, 잡다, 열다, 안다가 있는데 이것들을 피동으로 실현하려고 한다면 자, 여러분 쏘다와 쏘이다 어떠한 것에서 차이가 생겼습니까? 이가 들어가 있죠. 잡다와 잡히다는 어떻습니까? 히. 열다와 열리다는 리. 안다와 안기다는 기. 자,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희리기. 우구추까지 기억난다고요? 우구추는 피동이 아니라 사동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쏘다, 잡다, 열다, 안다가 쏘이다, 잡히다, 열리다, 안기다와 같은 새로운 단어, 문법적인 용어로 전미사를 이용해서 파생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피동을 실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특히 이러한 단어들을 갖다가 피동사라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되다, 당하다, 받다의 경우입니다. 교과서에서는 이, 히, 리, 기를 따로 묶고 되다와 어지다, 개, 되다를 하나로 묶었습니다만 자, 우리는 조금 다르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되다라는 것은요, 전미사로 이히 리기처럼 전미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을 보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되다가 1, 2, 3, 4, 5 왼쪽 편에 되다가 여러 가지 종류의 되다가 있는데요. 다섯 번째 되다를 보면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접사, 그리고 1번 일부 명사 뒤에부터 피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전미사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미사로서 작동하게 되는 되다는 통사적 피동의 뭐뭐 하게 되다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양이 같지만 다른 거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요, 교과서와는 조금 다르게 되다로 만들어진 단어, 일부 명사 뒤에 여기서는 어떤 예가 있겠습니까? 사용되다. 자, 어떻습니까? 사용되다의 능동형은 무엇이 될까요? 네, 사용하다가 있죠. 둘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사용하다는 주어가 의지를 가지고 동작을 하고요. 사용되다는 어떻습니까?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당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되다 이외에도 교과서에서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당하다와 받다의 경우도 사전을 검색해보면 전미사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하다와 받다의 경우도요. 그래서 자, 거절당하다의 능동은 뭐가 되겠습니까? 거절하다. 사랑받다의 능동은 사랑하다. 자, 이처럼 파생적 피동은 전미사를 이용하여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통사적 피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사를 이용하여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파생적 피동과는 다르게 통사적 피동은요, 보조적 연결 어미를 이용하여서 새로운 형태의 문장 차원에서 피동을 실현하게 됩니다. 핵심은 어지다를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시는 16세기에 지어졌다. 자, 주어인 시가 있는데요. 이 시가 자기 힘으로 동작한 것이 아니죠. 다른 주체, 어떤 시인에 의해서 지어지는 걸 당하게 되었습니다. 지어졌다. 그렇죠? 한편 그녀를 보면 웃게 된다라는 예문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게 되다의 형태로 피동이 실현되었습니다. 아마 내가 웃은 것 같은데요. 여기서 그냥 웃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웃게 된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다른 주체에 의해서 그녀에 의해서 그녀를 보게 되면서 웃게 되는 상황으로 당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건 피동의 의미가 조금 약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일부 전문적인 문법 서적에서는 이 게 되다를 피동의 의미가 있지만 명확하게 피동의 범위로 집어넣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 문법에서는 이 게 되다를 피동의 범주로 집어넣고 있다는 것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띄어쓰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보조적 연결 어미는요, 기본적으로 아, 어, 게, 지고가 있고 이것은 띄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게, 되다처럼요. 하지만 조금 다르게 피동의 의미가 매우 강하게 드러나는 어지다의 경우에는 띄어쓰지 않고 붙여 쓴다라는 것, 띄어쓰기에서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할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파생적 피동은요, 그 모양이 쏘다, 쏘이다,
뭐 잡다, 잡히다처럼 모양이 짧기 때문에 우리가 단형 피동, 짧은 피동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통사적 피동은 이와 다르게 그 형태가 길게 나타난다라고 해서 장형 피동, 긴 피동이라고 명칭을 따로 하기도 합니다. 피동 표현은 보통 화자나 필자의 의도와 심리를 담고 있을 때가 많은데요. 아래와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과서 85페이지를 보면 여러분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상황을 한번 볼까요? 아마도 재원이의 방에서 무언가 쨍그랑 깨지는 소리가 난 것 같습니다. 가와 나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가 상황은요, 기본적으로 재원이가 제가 화분을 깼어요 라고 해서 능동 표현을 사용한 상황이 되겠고요. 나는 재원이가 화분이 깨졌어요, 화분이라는 주어를 내세워서 피동 표현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것이 엄마한테 좀 덜 혼이 날까요? 둘 다 똑같이 혼이 난다고요? 그럴 것 같네요. 하지만 재원이의 의도와 심리를 살펴봤을 경우에 능동 표현보다는 자기가 깼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화분이 깨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조금 더 자신의 책임을 변명하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변명의 느낌이 되는 것은요, 피동 표현이 행위의 주체, 동작의 주인을 밝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문처럼 피동 표현은요, 어떤 때 주로 많이 사용하냐면은 행위의 주체를 밝히고 싶지 않은 경우, 변명, 책임 회피랄지 이런 상황에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동 표현은 행위를 당한 대상을 강조하는 경우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문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범인이 경찰에게 잡혔다. 피동 표현이죠. 능동 문장과 한번 비교해 본다면요, 능동 문장은 경찰이 범인을 잡았다가 될 겁니다. 경찰이 잡았다라는데 초점이 맞추어지죠. 하지만 피동 표현인 범인이 경찰에게 잡혔다라고 했을 경우 주어인 이 범인이 강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편 행위 주체가 중요하지 않거나 누구나 아는 대상인 경우에도 피동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죠. 문이 닫혔다. 누가 닫았는지, 철수가 닫았는지, 바람이 닫은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볼 생각이 없이 그저 문이 닫혀 있다라는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주체가 중요하지 않은 거죠. 이럴 경우에 누가 닫았는지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되겠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겠죠. 철수야, 냉장고 문 닫혔니? 엄마에게는 냉장고 문을 누가 닫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냉장고 문이 닫혀 있는가만 중요하게 되죠. 한편 행위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없을 때, 특정할 수 없을 때 피동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예문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끔찍한 예문이네요. 피해자는 새벽에 살해되었습니다. 자, 피동 표현 있죠. 살해되다. 파생적 피동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맞아요. 가해자가 범인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어요. 행위 주체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피동 표현, 피해자는 새벽에 살해되었습니다 라는
피동 표현을 쓸 수밖에 없죠. 또 그렇게 쓰는 것이 바람직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이와는 조금 다른 범주의 얘기긴 합니다만은 과학 관련된 글에서 특히 실험과 관련된 글에서 피동 표현이 많이 사용됩니다. 과학글은요, 실험은요, 어떻습니까? 누가 실험하든지에 따라서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런 식의 용액을 추가하면 이라고 쓰는 것보단 어떻게 쓰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용액이 추가되면. 피동 표현으로 썼을 때 뭔가 어떤 주체, 그죠? 주체의 의지나 힘 이런 것들이 배제된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과학 논문이나 과학글에서 피동 표현을 조금 더 많이 쓰는 경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널리 사용되는 피동 표현이 잘못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림을 먼저 보죠. 곤충의 몸은 머리, 가슴, 배로 나뉘어집니다. 자, 여기서 나뉘어지다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부분은 이중피동에 관련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나뉘어지다. 자, 능동에 해당하는 동사는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뭐였겠습니까? 나누다가 있었겠죠. 나누다에다가 짧은 피동, 자, 파생적 피동을 한다면요, 뭘 집어넣으면 되겠습니까? 이희리기 중에서 이를 집어넣어서 나뉘다라는 피동 표현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또 긴 피동, 통사적 피동으로 의해서 나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나누어지다로 이렇게 한번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문장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죠? 나뉘어지다라고 얘기해서 나뉘다에 한 번, 어지다에 한 번, 몇 번이 사용되었습니까? 피동이 2번 사용되었습니다. 한 번만 써도 충분한데 이중으로 피동을 사용했기 때문에 잘못된 피동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중 피동은요, 대개 어지다 형태의 형태가 나오게 되면은 일단 혹시 이중 피동이 아닐까 한번 의심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피동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축물은 그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것은 이중 피동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피동을 남용,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영어식 문장인 수동태를 직역한, 번역한 형태의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굳이 이 건축물은 그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가 이 건축물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능동문으로 표현해도 될 걸 굳이 피동문으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말은요, 기본적으로 능동 표현을 기본으로 삼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피동 표현은 특별히 강조해야 할 의도가 있었을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문장도 한번 살펴볼까요? 그 책이 학생들에게 많이 읽히는 책이다. 책을 주어로 내세워서 피동 표현을 읽히다라는 피동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능동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생들이 그 책을 많이
읽는다. 조금 더 우리말답고 자연스러운 문장은 이 능동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피동 표현은 때와 상황에 맞게 의도에 맞추어서 쓰지만 별 생각 없이 지나치게 피동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